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어린이가 숨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은 아직입니다. 유가족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에 다시 나섰습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을 빚어왔던 물주율 사거리 교통체계가 변경됐습니다. 20분 넘게 소요됐던 물주율 사거리 우회전 차로가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늘어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 정상에 데이지 꽃밭이 장관을 이루는 평창 600마지기에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600마지기 데이지 풍경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룹니다. 육군 12사단의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다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소형 SUV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끝내 반대편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할머니가 운전했던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벌써 1년 5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고 제조사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에 제조물에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급발진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결함에 의해서 피해봤는데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어렵고 감정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입증해도 재판부는 좀 입증이 안 됐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2월 국민동의 청원을 올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릉시청 민원실입니다. 이곳 방문자 센터에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급발진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정상적 가속에 의한 급발진 시 비상정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설계 결함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급발진 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연이가 남겨준 소명이라 생각하며 도연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간곡히 호소하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사례가 없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반대에다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최대 수출국에 버금가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2대 같은 국회에서는 최대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문제. 지난 14일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2만 명 가까이가 동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교통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기업도시에서 원주 시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물지울 사거리 교통체계가 변경됩니다. 기업도시의 교통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우회전 차선이 하나뿐이라 성격 급한 운전자들은 무리한 끼어들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곳은 원주 기업도시를 빠져나가는 길목인 물지울 사거리. 보시는 것처럼 원주 시내로 빠져나가기 위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상시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침 출근길에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지난 5년여 동안 교통 정체 지점으로 지목됐던 물지울 사거리. 원주시는 물지울 사거리에 우회전 차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교통섬을 옮기고 차로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호저 방면 좌회전 차로는 기존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도시가 조성된 그 직후부터 이 물지울 사거리의 그 교통 문제가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이 해결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원주시의 기본 방침이고, 그래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서. 기업도시 주민들은 원주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불편함이 많았던 기업도시가 조금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는데 두 차로로 넓혀지면 더 원활하게 출근 시간에 안 막히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번 도로 개선 사업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육군 12사단의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심사대에 섭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규정을 위반해 방모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는 21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강원 내륙 지역은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강릉에서는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9일 저녁부터 20일 아침까지 강릉 지역 최저 기온이 25.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정선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7.4도까지 치솟았고, 양구 36.8도, 화천 평화 지역 36.6도, 인제 신남 36.4도 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철원과 대관령, 춘천 원주 등에서는 역대 6월 1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발 1256m 산 정상에 끝없이 펼쳐진 데이지 꽃밭. 푸른 하늘과 맞닿아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평창 600마직입니다. 1년 중 샤스타 데이지가 만발하는 6월 한 달만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이 지금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말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평창 600마지기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다혜 기자가 안내합니다. 파란 하늘과 거대한 풍력 발전기, 산 정상의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축구장 6개 면적의 드넓은 평원에는 활짝 핀 데이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6월 초여름에 때 아닌 눈이 내린 듯 새하얀 꽃으로 뒤덮인 풍경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사람들은 화사하게 핀 데이지 꽃 앞에서 저마다 사진을 찍고 꽃밭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거닐며 정취를 즐깁니다. 이곳이 만개했다 그래서 다른 데 먹어도 꼭 간다 이래서 그냥 새벽부터 나왔어요. 이
겹겹이 있는 저 산세를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지.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정상 600마지기에 샤스타 데이지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벽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이라는 의미의 지명답게 거대한 규모가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데이지가 개화하면서 600마지기를 찾는 관광객들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단체,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SNS 인생샷을 남기려는 이른바 MZ세대들의 여행 코스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데이지를 많이 봤었는데 이게 높은 데 있으니까는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600마지기의 데이지 풍경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룬 뒤 다시 내년을 기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00마지기의 성수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분간 한낮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보됐지만 이곳 청옥산 정상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7, 8월 600마지기의 평균 기온은 서울 도심 기온보다 5도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부터 도심의 더위를 피하거나 밤하늘 가득한 별을 감상하려는 차박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박을 하고 지금 하루 있는데요. 어제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형 데이지 꽃밭부터 여름밤 별빛 감상까지 600마지기가 평창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기념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4 강원해양수산발전대회가 20일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마련됐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우리의 어촌, 더 나은 삼터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산학연의 전문가와 함께 지역 소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현실을 진단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어촌 정책과 연어 양식, 내수면, 항만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전문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주시가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의 원주 공연을 앞두고 지역 내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섭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여름 성수기와 오는 29일 가수 싸이의 흠뻑쇼 대형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포함한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소는 과도한 가격 인상 금지와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업소에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에 즉각 시정 요청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20일 새벽 0시 1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인천에 사는 30세 여성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소방서와 강원특별자치도 환동의 특수대응단은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A씨는 저체온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FC가 오는 22일 올 시즌 첫 강릉 홈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은 이날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와 하나은행 K리그 1 18라운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선 강릉 개막전을 기념해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스코틀랜드 프로축구팀 셀틱으로 이적한 양현준의 팬사인회도 열립니다. 5연승을 기록한 강원FC는 현재 9승 4무 4패 승점 31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춘천시 전입장려금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위는 춘천시가 관리대장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2019년부터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